네, 오늘 가져온 논문은 엑스심 크로스 인바디먼트 러닝 바이어 리얼 투 심 투 리얼이란 2025년 CORL 오랄로 학습된 논문입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저자분 소개인데요. 이제 저자분은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재학 중이시고 이제 이크라나 CORL과 같은 로봇 학회 쪽의 논문을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논문 순서에 따라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Limitation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최근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이제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데이터셋이 나오면서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제로나 오픈 VLA와 같은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 논문들도 그렇고 보통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고 그에 따라서 이 모델들은 모델 구조도 있지만 대규모 로봇 데이터셋에 좀 의존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좀 컴퓨터 비전이나 NLP랑 다르게 이제 로봇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텔레오퍼레이션, 원격 조작을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는 이제 로봇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태스크를 하나하나 조정하면서 수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봇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의 로봇 데이터셋도 되게 적은, 다른 연구들보다 되게 적은 경우를 보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연구도 그렇지만 다른 연구들도 이제 보다시피 로봇 데이터랑 이제 다르게 뭐 사람이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뭐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 빨래를 한다던가 뭐 요리를 하는, 음식을 하는, 뭐 물건을 짚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느 곳에서나 쉽게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되게 주요 요점 정보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로봇 학습에 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사람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하자라는 연구들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바로 뭐 유튜브에서나 뭐 에거 4D 데이터셋이라던가 이걸 바로 로봇 데이터로 사용을 못하냐 했을 때 바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에서는 뭐 로봇이 어떤 트레젝토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명확한 레이블이 존재를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동작하고 로봇이 하려는 동작에서 인바디먼트 갭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 손과 로봇 팔이 많이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인바디먼트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고요. 해당 연구에서도 이런 휴먼 비디오를 사용해가지고 로봇이 사용하게 하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엑스심 논문은요, 휴먼 비디오에선 로봇 액션이 없기 때문에 로봇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휴먼 액션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오브젝트의 모션을 따라가지고 로봇이 그걸 수행하도록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 휴먼 액션을 참고해가지고 로봇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연구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휴먼 액션으로 통한 오브젝트 모션을 통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이걸 학습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이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리얼에서 휴먼 비디오가 있다 하면은 이걸 RL을 통해 가지고 이걸 수행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폴리시를 학습하고 이걸 또다시 리얼로 작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엑스심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휴먼 비디오로부터 이미지 베이스드 로봇 폴리시인 디퓨전 폴리시를 학습하는 리얼 투 심 투 리얼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심 투 리얼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심 투 리얼 갭을 줄이는 온라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제안을 했고요. 뭐 다른 방법보다 평균 30% 높은 성능과 수입 시간에 비해 높은 성능,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한계점을 가지고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타게팅 핸드 모션으로 여기서는 사람 비디오에서 사람 손과 오브젝트가 인터랙션 하는 것을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자. 그리고 이 사람 손이 했던 트레젝토리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로봇 폴리시로 바로 적용을 하자. 뭐 다른 엑스심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휴먼 비디오로부터 로봇 손의 트레젝토리를 적용을 하자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건 인바디먼트 갭, 사람 손하고 로봇 손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을 하는 좀 한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팬텀이라고
그 휴먼 비디오에 사람 포즈가 있다 하면은 이걸 로봇 포즈로 바꾸자. 그래서 사람 손을 해당 그 이미지에서 사람 손을 지운 다음에 로봇 손으로 다시 생성을 해내가지고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영상을 만들자. 그리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실제 로봇을 배포를 하자. 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를 사람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학습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로봇들로 이제 로프를 조작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이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그 로봇이 실제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휴먼 비디오를 변환하는 과정을 바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인바디먼트 갭에서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얼 투 심 투 리얼에서도 이제 스테이트 베이스 폴리시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논문하고 엑스심 논문하고 가장 유사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 포즈를 트레지토리를 따가지고 그 트레지토리를 따라가도록 이제 RL 폴리시를 학습하는 시뮬레이션에서 RL 폴리시를 학습을 하고 그 RL을 학습한 폴리시를 바로 이제 로봇에 적용시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제 리얼하고 되게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를 값을 받아와서 RL을 하기 때문에 RL 폴리시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환경이 되게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리얼 월드에서 폴리시를 적용할 때 추가로 오브젝트 트래킹을 이제 이 값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의 포즈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오브젝트 트래킹을 필요로 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엑스심이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엑스심의 이제 파이프라인은 크게 이제 리얼 투 심, 이제 심에서 이제 트레이닝 엑스심, 심 투 리얼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휴먼 비디오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 유사한 환경을 구축을 한 이후에 오브젝트가 이제 움직이도록 이제 오브젝트 중심의 리워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리얼 투 심이고요.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생성이 됐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오브젝트 모션을 따르도록 로봇이 액션하도록 이제 거치는 그 폴리시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트레이닝 엑스심으로 그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은 그걸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만든 데이터셋 가지고 이미지 로봇 액션 페어가 나와 있으면 이걸로 이제 그 디퓨전 폴리시를 학습한 다음에 액션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심 투 리얼에선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 있던 폴리시를 실제 환경에 적용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이제 실제 이미지랑 이제 시뮬레이션 이미지의 그 도메인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오토 캘리브레이트라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심과 리얼 사이의 도메인 갭을 좀 줄여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리얼 투 심 트랜스퍼 프롬 휴먼 비디오인데요. 현재 환경을 기반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는 단계인데 여기선 크게 이제 오브젝트 포즈 트래킹과 이제 인바이러먼트 리컨스트럭션 두 단계로 거쳐져 있고, 이제 먼저 아랫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오브젝트 포즈 트래킹은 이제 그 각 태스크를 수행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폴리캠을 활용해 가지고 오브젝트 3D 메쉬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촬영하는 단계는 이제 오브젝트당 1분 이내로 촬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파운데이션 포즈를 활용해 가지고 오브젝트 포즈를 추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RGB 이미지, 이건 휴먼 비디오로 이미 제공이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3D 메쉬, 그 다음에 하나는 물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필요한데, 그래서 3D 메쉬는 폴리캠을 활용해 가지고 생성을 하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는 샘툴을 활용해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 오브젝트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파운데이션 포즈를 통과한 이후에 오브젝트의 60 포즈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 환경을 되게 여러 시점 멀티브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2분 동안 되게 여러 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2D 가우시안 스플래팅 모듈에 입력해서 3D 씬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생성된 건 이제 매니스킬이라는 이제 사피엔 기반으로 완성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인데 여기에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 완성됐다면은 이 오브젝트 포즈도 가지고 있고 실제랑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로봇 액션을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추출한 오브젝트 포즈를 활용해 가지고 이걸 따르도록 이제 로봇 액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 로봇 액션을 생성을 하는데 리워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오브젝트 센트릭 리워드로 그 오브젝트에 대한 리워드를 설정해 줍니다. 일단 그 로봇의 그리퍼랑 오브젝트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리워드가 증가하는 어프로치 리워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콜 리워드로 오브젝트가 이제 휴먼 비디오의 오브젝트 포즈에 따라서 그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갖도록 이제 그거랑 각 타임 스텝에서 그 오브젝트의 포지션과 로테이션하고 가까울수록 리워드가 증가하는 리워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는 어프로치 리워드랑 콜 리워드를 합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로봇이 해당 오브젝트를 트레젝토리에 따라 완성되게끔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리워드를 따르도록 PPO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각 이제 트레젝토리마다 RGB 이미지랑 로봇 액션, 그 각 타임 스텝마다 이미지, 액션 쌍을 수집을 하고, 이제 그 수집을 하고 할 때마다 이제 데모 수집에 따라서 물체 위치나 카메라 시점, 뭐 조명 조건 같은 이제 여러 주위 환경 값을 랜덤하게 설정해 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공적인 데모만 데이터셋을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면은 다시 이제 디퓨전 폴리시를 통해 가지고 재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GB 이미지 입력만으로 그 각 기존의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고 액션을 수행하는 RL 폴리시가 아니라 디퓨전 폴리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리얼에 가깝게 동작을 하도록 그 디퓨전 폴리시의 시각 비주얼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퓨전 폴리시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되다가 안 되는던가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 액션들이 수집이 되는데, 이 액션들을 가지고 이제 점점 그 리얼 이미지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 타임 스텝에서 어떤 로봇 스테이트가 가질 때 이 해당 이미지다 라는 이 리얼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그 로봇 액션을 했을 때 어떤 시뮬레이션 이미지가 나온다는 이제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수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각각 인코더에 그 돌려보면은 인베딩이 티즌 인베딩으로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되게 다른 값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뭐 리얼은 위에 있고 심은 이렇게 있는데 되게 다른 격차를 보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코더가 둘 다 이제 동일한 이미지로 판단하도록 인코더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같은 타임 스텝의 이미지는 가깝게, 다른 상태의 이미지는 이제 멀리 하도록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가지고 그 디퓨전 폴리시의 비주얼 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실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험은 크게 4가지로 동작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 그 각 이제 바로 휴먼 비디오를 적용하는 이제 다양한 기존 연구들이 있는데, 이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갔다가 거쳤다가 하는 엑스심 방식이 얼마나 이제 로봇 폴리시의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기존에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RL로 그냥 학습시킨 걸 바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디퓨전 폴리시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옵저베이션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트랜스퍼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비디오를 사용을 하는 게 기존에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얼마나 좀 더 데이터 성능이 데이터 수집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된 폴리시가 그 다양한 시점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세팅은 이제 프랑카를 통해서, 프랑카 암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 태스크는 5가지를 수행을 합니다. 머스타드를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옮기는 태스크, 그 다음에 옥수수콘을 왼편에서 박스 안으로 집어넣는 태스크, 세 번째는 이제 신발을 이렇게 올리는 태스크, 네 번째는 알파벳을 맞추는 태스크, 다섯 번째는 컵을 잡아서 여기다 끼워 넣는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머그 인설트라는 5번째 태스크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석세스 레이트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도달했을 때 그 총 3개 스테이지로 나눠가지고 물건을 도달했을 때, 물건을 잡고 그 트레이토리를 따랐을 때, 그리고 트레이토리에 따르고 물건을 놨을 때, 이렇게 3가지 단계를 나눠가지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 성공을 했을 때 1.0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기존 다른 휴먼 비디오를 사용한 연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실험을 진행한 건데요.
일단 핸드 마스크는 손 부위를 검은색으로 이제 가린 다음에 손이 했던 거를 로봇이 하도록 이제 휴먼 비디오로 한 다음에 로봇 액션을 수행하도록 학습을 했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어웨어 아이캔은 손이 직접 이제 손의 트레이토를 따르도록 로봇 액션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런 연구들과 비교를 했고요. 이제 평가 방법은 각 태스크당 이제 10번 실행 후에 평균적인 이제 태스크 프로그레스, 에버레이지 태스크 프로그레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좋은 거를 보일 수도 보입니다. 핸드 마스크의 경우 되게 다 낮은 성능을 보이고, 오브젝트 그냥 바로 이제 트레젝토리를 따르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게 높은 성능도 보이는데, 어려운 태스크엔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고요. 그래서 좀 쉬운 태스크 같은 경우에 캘리브레이트, 마지막 단계 오토 캘리브레이트를 진행을 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쉬운 태스크에서는 좀 어려운 태스크로 갈수록 확실히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해당 논문에서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핸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 팔에 이제 크기가 있고, 그거 팔의 크기를 따라서 이제 로봇 팔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팔의 크기나 형태 등이 달라서 이제 같은 입력에 대해 폴리시가 일관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어웨어 아이케, 사람의 포즈에 따라서 트레젝토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 로봇의 이제 조인트 리밋이나 기본적인 한계에 따라 가지고 충돌이나 관성 차이 때문에 동일한 경로를 재현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이기 때문에 낮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휴먼 투 심 투 리얼이란 연구랑 이제 엑스심 방법을 비교를 했는데요. 휴먼 투 심 투 리얼은 디퓨전 폴리시랑 같은 이미지 베이스드 폴리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강화학습을 이제 바로 적용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60 객체 포즈를 기반으로 폴리시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여기서는 객체 포즈를, 이미지에서 객체 포즈를 추정해야 되는 모듈을 사용을 해가지고 60 포즈를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레더 어레인지 태스크, 이제 글자를 맞추는 태스크에서 했을 때 성능이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현실에서는 정확한 이제 60 포즈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고, 엑스심이 더 높은 결과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RL 폴리시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베이스드 폴리시로 재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마지막에 이제 오토 캘리브레이트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왜 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에 대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래서 앞서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 보셨다시피 오토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쳤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리얼 이미지랑 심 이미지, 같은 이미지 상에서도 이 티즌 임베딩이 리얼 같은 경우에선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되게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캘리브레이티드를 수행을 했을 때는 좀 더 가까운, 좀 더 유사한 임베딩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했을 때 평균 8% 정도가 증가를 하고, 가장 어려운 이제 머그 인서트 같은 경우엔 13%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 시간에 따른 이제 성공률인데요. 여기서 이제 비헤비어 클로닝, 바로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을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랑 이제 엑스심, 휴먼 비디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터에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서 데이터 스택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봤는데, 휴먼 비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엑스심에서 파이프라인을 전체적으로 따르는 걸로 시간을 수집한 건 아니고, 그냥 휴먼 비디오를 찍는데 시간으로 수집을 X축을 구성을 한 것 같고, 휴먼 비디오가 한 개 휴먼 비디오에 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고, 3개 돼도 되게 90%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는데, 이 트레이토리를 텔레 오퍼레이션으로 직접 수집할 경우 한 개나 하나하나씩 수집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반면 성능률은 되게 낮은 것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텔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잘 되는데, 수집된 데이터에 이제 분포가 계속 크게 변할수록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낮은 성능을 보이는 반면, 이제 휴먼 비디오를 생성해서 시뮬레이션 안에서 되게 다양한 조건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휴먼 비디오만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엑스심의 경우 더 적은 시간 수집한 데이터로도 더 높은 성공률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학습된 폴리시가 견고한가라는 거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그 신발을 이제 렉 위에 올리는 태스크에 대해 수행을 했고,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옆에서 찍었을 때, 앞에서 찍었을 때, 옆과 앞에서 찍은 데이터셋, 총 3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성공률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베이스드, 기존에 이제 이미지를 사용하는 폴리시의 경우에서는 시점에 되게 민감한 경우를 보이는데요. 이제 엑스심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시점에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드에 생성을 했을 때도 되게 그 사이드가 아닌 경우는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쉽게 옆에서 찍고 앞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이 노벨은 아예 사이드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닌 되게 완전 새로운 각도에서 찍었을 때 보통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 2가지 다양한 뷰를 합칠 경우에 그 새로운 뷰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행 영상인데, 휴먼 비디오가 이렇게 있으면 폰을 옆으로 옮기는 영상을 보여주고 이걸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을 한 이후에 이제 실제에서도 심투리얼 트랜스포까지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그 인서트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도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합니다. 되게 이제 실제 환경과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이 되게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기존의 휴먼 비디오를 바로 사용을 할 때 이제 익선 레이블이 없고 텔레 오퍼레이션 없이 휴먼 비디오를 활용해가지고 폴리시를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고요. 여기서 그 어떻게 보면 휴먼 포즈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컨디션드 폴리시를 심투리얼 트랜스퍼 시켰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도 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퓨전 폴리시에만 적용을 했지만 이제 파이제로는 오픈 VLA와 같은 이제 다양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연구는 휴먼 비디오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로봇 데이터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테이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다양하게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리미테이션에 기반해서 봤을 때 좀 생각나는 리미테이션도 있고 좀 새로운 리미테이션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파운데이션 포즈 기반으로 오브젝트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 3D 메시를 생성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게 한계점으로 리미테이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포즈 말고 다른 모드를 사용한다면 또 극복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논문에 사용하고 있는 가우시안 스플래팅 방법이 이제 리기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아티큘레이터 서랍을 여는 과정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방법에 따라 생성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사용한 2D 가우시안 스플래팅 방식이, 그래서 리기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일단 연구를 했었다라는 내용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씬을 구성할 때 이제 대략 2분가량 실제 씬을 스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뭐 물리적 파라미터를 이제 직접 설정하지 않고 여기서 해당 논문은 디폴트한 값으로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정확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실제 물리적 요소랑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다양한 다른 연구들과 결합을 한다면은 뭐 물리적 요소를 추정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도 결합하는 것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